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6월 22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트럼프의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세 군데를 폭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놀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관련해서 제 의견을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미국, 러시아와 중국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관여해야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면 3차 대전의 서막이냐,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참전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참전. 저는 분명한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어 선택에 있어가지고 공영방송이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차 세계대전이 한쪽 극단은 가능성이 높죠. 참전했다 하면은. 그리고 전 세계의 아랍 국가들이 56개 국가들이 반대를 이미 표명을 했습니다. 미국이 가진 전력은 니미츠 항모밖에 없습니다. 후티하고도 후티에 감히 상륙을 못해서 휴전을 한 미국 입장입니다. 과거 걸프전이나 이라크 침공 때처럼 할 수 없는 미국이에요. 20년 전에 미군의 형태가 아닙니다. 지금. 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의견을 냈던 것처럼 블러핑의 일환인가, 이 사이 어딘가 있을 거잖아요. 예. 자, 여기에 관련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이거는 MBC 뉴스를 제가 바로 좀 전에 한번 훑어보고 쭉 그냥 캡처를 한 것입니다. 위에 볼까요? 이란 핵시설 세고 폭격 성공, 트럼프 미 참전 공식 발표. 이 MBC가 참전이라는 발표를 썼어요. 자, 그제 몇몇 기사에 있어서는 제법 중심이 잡힌 듯한 표현을 하더니 막상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정신없이 기사를 쏟아냅니다.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많아요. 아마 다른 언론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짚어주고 거기에 대한 풀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이게 관여되고 있는 세력이 어떠한 세력들이 있느냐. 가장 위험한 것은 3차 세계대전의 발발 가능성이에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내부에서 또는 세계원자기구에서 이란은 핵무기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심지어 미국 스스로가 트럼프는 핵무기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뒤에 보시면 러시아 내용을 제가 오늘 주로 소개를 드릴 텐데 거기에도 이란이 핵무기를 가진 것을 전제로 하는 언급이 나와요. 자, 이렇게 되면은 세고 폭격 성공, 참전 공식 발표 이러면은 이란만 계속 유일한 적이 될까요? 아니죠. 3차 세계대전 위협성에 대해서 당연히 언급을 해야죠.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뽑는다면은.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이 기사를 쭉 보면서 제목을 보면서 느낀 것은 사실관계의 부합이 일단 제대로 되는지가 의아스럽고, 그 이후에 자기 마음대로 가지치기 위해서 사람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표현들을 다 긁어 모은다. 이것은 공영방송으로서 있을 수 없는 표현들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포로도가 왜 중요하면 벙커 버스터 6개 퍼부은 이유. 여기 보면 세 군데 기지를 핵시설을 공격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포로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의 언급에 보면은 이곳에 B2 전략 폭격기가 가서 그들의 폭장량을 다 투하했다. 다른 데는 폭장량을 다 투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자, 그런 이야기 나오고요. 세 번째, 끝내 전쟁 버튼 누른 트럼프. 밤 10시 긴급 연설 들어보니 전쟁 버튼을 눌렀다. 폭격을 했다는 것하고 전쟁 버튼을 눌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여태까지 양상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후티한테도 B2를 동원해서 폭격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언론에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후티와 전쟁을 일으켰다. 후티하고의 전쟁의 버튼을 눌렀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까? 아니죠. 전쟁을 한다는 것은 여기서 계속 물자를 투입해서 본격적으로 정규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군의 움직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밤 10시 긴급 연설을 들어보니 이 긴급 연설의 주요 내용을 저는 우리나라 언론이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기 뒤에 보시면 좀 느끼시겠지만 지금 언론의 지형은 트럼프의 입장에 전혀 있지 않아요. 트럼프의 편을 전혀 들어주지 않거든요. 현재의 세상의 기득권에 부합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언론을 비판하고 외국은 그렇지 않다는데 이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런 비교는 똑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것을 항상 불평해야 될 것이냐. 지도자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지도자 지금은 5년 임기가,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미 4년, 이제 4년 중에 뭐 몇 달 날아갔죠. 그 안에서 성과를 내고 큰 흐름의 물꼬를 터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계속 앵앵거릴 것이냐. 약간 이제 우리 노무현 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계속 갈구니까 뭐 몇몇 기자를 들어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었죠. 물론 트럼프도 하는 짓입니다만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이 언론은 길고 대통령은 짧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하는 행동은 뭐냐? 그런 언론을 너희 너것대로 해. 불평도 하지 않고 뭐 바뀌어져야 된다. 언론 뭐 민주화 뭐 언론 뭐라고 할까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더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검찰 개혁은 할 수 있어요. 정부의 한 부분이니까 정부가 이니시티브를 쥐고 주도권을 쥐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언론 개혁? 이거는 되게 공산주의 발상이잖아요. 언론 개혁은 정부가 못해요. 직접적으로는. 검찰 개혁도 하기 힘들잖아요. 여러 정권에 걸쳤어도. 자, 그럴 바에는 뭐냐? 언론을 이용하자. 너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어떻게 이용할지 어떻게 보도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측 가능한 행동을 언론이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한번 이용을 좀 하지? 그렇게 원하는데 한번 때려주지? 그러면 아프더라도 좀 참아라 일하나? 뭐 이런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밤 10시에 긴급 연설을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 언론이 정말 잘 정리를 잘했어요. 자, 그걸 보시고 여러분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저도 제 판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이런 기사가 오전에 제가 이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떨어뜨리고 한 2-3시간 만에 바로 난 거예요. 물론 제가 이거 보기 전에 났을 수도 있습니다. 예, 타스고. 이게 이제 해외 언론을 다룰 때 우리 MBC나 KBS 우리 주요 언론들이 모범으로 일단 중단기적인 모범으로 삼아야 되는 언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도 태도를 봤을 때. 우리 오늘 뭐 제가 MBC만 봤습니다만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전 세계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이니까 뭐 일을 안 하잖아요. 그들은 뭐 세상 돌아보기는 개인이니까 주말이고 뭐든지 간에 관심 있는 사항이 있고 저한테 영감이 떠오르면 저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짜집기 해가지고 뭘 많이 내보내요. 그래서 뭐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한 것처럼 이스라엘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자료들이 없으니까 이 사건을 뭐라고 할까, 조회수는 올리기는 좋은 내용인데 지금 정규 멤버들이 출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희한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무책임합니다. 아예 돈을 주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공영이라는 것은 돈을 정부 돈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버스, 시내버스처럼, 지하철처럼 돈을 빼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한 언론이 조금만 더 성장하면은 공영에서 공영자를 빼고, 너희들 이렇게 할 거면은 공영자를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돈도 끊어버리고 알아서 하라고. 도움이 전혀. 세금으로 이런 소리를 한다? 자, 볼게요.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다. 제목 자체가 저는 괜찮아요. What we know so far. 우리가 여태까지 파악한 것은. 네, 이겁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죠. 자, B2 폭격기를 통해서 폭격을 했다. B2 폭격기는 이제 스텔스 폭격기라고 되어 있고, 저게 금액이 한 대당 1조인가 2조인가 막 그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 무시무시하게 비싼 비행기고, 미국도 몇 대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후티도 이 비행기를 활용했었거든요. 이걸 썼다는 것은 어떤 바깥의 언론한테 이미지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미국 최강의 무기를 동원했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가 언론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잘 보여주면 잘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언론들이 되게 예민해하는 상징 체계를 활용하거든요. 여기 F-16을 동원해서 폭격을 했다 하고 B2를 이용해서 폭격을 했다 하고 차이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 당연히 이제 이 벙커버스터를 쓰려면 이 비행기를 쓸 수밖에 없는데, 굳이 그래도 이 비행기를 고른 것은 저는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 저는 이것을 이란에 이미 기별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군이 폭격할 거라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미국이 이스라엘 공군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작전을 짜서 폭격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통보를 받은 거예요. 미국의 자의적인 공격이에요. 스스로 하는 공격이고 현재로서는 일회성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전이란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향후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네,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리는 거 들어보시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타스가 보도한 구체적이고 정리를 잘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걸 그냥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여러 항목으로 나눠서 공격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공격이라고 뽑았죠. 어택.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트럼프가 자기가 공격한 사실에, 미군이 폭격한 사실에 대해서 트루스 소셜 SNS를 통해서 공개했다. 예. 세 군데의 핵시설을 공격했다. 포도가 있고, 나탄스가 있고, 그 다음 에스파한이 있었다. 자, 그리고 포도에는, B2 폭격기를 이용했는데 거기에 싣고 있는 무장들을 다 떨어뜨렸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MBC에도 왜 포도에 6발인지 7발인지 쐈느냐 이런 뭐 이야기가 있었죠. 즉 이 말은 뭐냐, 다른 사이트에서는 뭐 한두 발 떨어뜨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행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시던 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신다고 전제하고 제가 말씀을 좀 짧게 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은 로이터에 따르면은 이 작전에는 B2 전략 폭격기가 동원됐으며 요즘 언론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GBU-57 벙커 버스터 폭탄이 사용됐다. 깊이 뚫고 들어가서 폭격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 이번에 공격은 1979년 이래로 미군이 이란에 공격한 첫 사례다. 자,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ABC 뉴스가 보도하기를 이스라엘은 사전에 미국으로부터 기별을 받았다. 이것을 공격할 것이라고. 그렇지만 공동작전은 아니다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해서 공동작전을 했다는 것과 이스라엘도 예상을 못한 상황에서 미국이 갑자기 공격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과 동시에 공격했다 하면 저는 참전이라고 부를 만하다고 봅니다. 계속 할 거니까. 그게 아니에요. 일회성으로 한 것이죠. 지금 최후의 발언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였습니다. 2주간의 협상을 끝낼 것이다. 즉 2주간의 공격을 안 할 것이라는 분위기를 풍겨뜨렸어요. 그리고 오만에서 이란과 협상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공격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의미가 뭐냐? 저는 이게 여론 마사지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미국 내에서 지금 트럼프가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불법 이민자 강력하게 진압을 하면서 주 방위군 출동시킨 거, 그래서 민주당 출신의 주지사를 가운데서 뭐라고 할까 빼버리고 월권이라는 지금 지적을 받으면서 그렇게 했던 거고, 또 미국식으로 따지자면 미국 국군의 날에 그게 또 트럼프의 생일날하고 겹쳤죠. 거기서 열병식을 했죠. 아주 오랜만에 미국이. 자, 그래서 지지율 50%를 끌어올린 마당이에요. 자, 이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저는 확인 도장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언론이 어떤 식으로 보도할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편이구나, 폭격까지 해주는구나 라고밖에 생각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언론에서 보도해 주잖아요. 전쟁에 참전할 것 같다고. 그것이 트럼프가 원하는 언론들의 보도 방향입니다. 네. 자, 이게 GBU-57 폭탄에 대한 설명이 워싱턴 포스트에 나와 있는 거 잠깐 보여드립니다. 자, 상당히 큰 폭탄이에요. 무게가 13.6톤이고 밑에 B2에 이제 실린다는 거고, 여기에 우리 보도를 보면 뭐 6발, 7발까지 실릴 수 있다는 건데 13.6톤짜리가 6, 7발 실린다면 100톤 가까운 건데 모르겠습니다. B2의 탑재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는 좀 무리스러워 보인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또 싹 갈아 마시느냐 하면은 며칠 전에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미국 정부 당국의 총수장인 툴시 가바드가 2003년 이래로 이란 최고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핵무기는 개발하고 있지 않다. 자, 그리고 IAEA 국제원자력위원회에서는 또 이야기를 했죠. 60% 정도의 농축률을 보이고 있다.
무기를 쏠리면 90% 이상이 돼야 되고 90% 이상이 되더라도 북한처럼 지하 핵실험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런 단계를 아직 밟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몇 년 걸린다. 이런 식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마당에 그래서 그것도 일단은 물을 흐리는 작전이죠. 트럼프의 말과는 상반되니까. 이스라엘의 말과는 상반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쓰는 작전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언론이 우왕좌왕하게 만들 뿐이에요. 어떤 걸 가려야 되나, 어떤 걸 부각시켜야 되나, 이런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공격까지 했다. 근데 공격의 내용을 보면은, 전쟁이냐? 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우리 MBC가 보도하는 것처럼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내실을 따져보면 엄청나게 섬세하게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원래 G7에서 밥 먹다가 뛰쳐나가서 이란을 폭격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편에 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공조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전제가 깔려 있었거든요. 그건 아니다. 일단은 일회성이다. 그런데 그렇게 사리 판단을 해서 적어주는 언론은 없다. 예, 타스는 그래도 그렇게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타스를 소개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No impact yet. 아직 본격적인 뭐랄까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란 측에서 첫 줄 세 꼭지인데 첫 번째 꼭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NBC 뉴스에서 인터뷰한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지금 포도가 그러니까 6발 7발 지금 핵심 지금 타겟으로 보이는데 세 군데 중에서 그것이 핵폭발이나 또는 대규모의 방사능 유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 일단 있어요. 이것을 확인하고 때렸다는 겁니다. 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여기는 핵무기, 핵탄두나 핵 관련 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머지 두 군데는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그 세 군데를 때려야 하는 것은 바깥에서 그렇게 인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가 이란의 주요 핵시설들이다. 그 중에서 제일 핵무기가 있을 가능성이 낮은 곳에다가 폭탄을 갖다 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네. 두 번째 볼까요? 국제적으로 이게 이제 국제적인 참관단은 이 지금 포도 사이트에 핵탄두도 없고, 뭐라고 할까, 원자로도 없는 것으로 믿고 있다. 첫 번째로 확인하는 거죠. 위에는 미국이 확인해 준 거, 미국 내 전문가들이 확인해 준 것이고 밑에는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확인해 줬어요. 미국을 포함한 세계가 확인을 한 거예요. 포도에는 아무런 핵시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6발, 7발 다 쐈다?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자, 이 정도로까지는 흘리고 알려줘도 세상에 언론들이 정리를 못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것이 트럼프가 세상의 언론들을 삐뚤어진 언론들, 기존의 기득권에 편먹어 있는 그 언론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오히려 활용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언론들 정신 차리라고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자유 언론인데. 언론 자유 보장해야지. 나는 단지 활용하면 돼. 예, 이거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꼭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란의 관리들이 이야기하기를 포도에 있는 시설은 폭격 전에 이미 사람들도 다 뺐다. 그래서 사람들 피해가 없었다. 그리고 회복 불능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고치면 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게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는 원래 핵시설이 핵무기도 없고 원자력 발전소도 없었다. 심지어 사람조차 없었다. 폭격 전에. 이것은 뭐냐? 트럼프가 폭격 전에 이스라엘만 전화를 한 게 아니고 이란에도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러시아에도 전화를 했겠죠. 자,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와의 공감대 속에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제 러시아가 이야기를 했죠. 푸틴이 지금 뭐라고 할까, 새로운 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는 자기 힘으로 오는 것이다. 강력한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이고, 뉴 월드 오더가 온다는 것을, 새로운 세계 질서가 온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의미였거든요. 그 분기점이 되는 것이 이란 이스라엘 분쟁권이에요. 저는 그가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24시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발생한 일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을 확실한 말뚝을 받기 위해서 뭐라고 할까? 네타냐후의 입장이 전혀 앞으로 부각되지 못하게 지금 젤렌스키 입장 다 묻혔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분쟁 때문에 트럼프가 완벽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져오는 자, 이런 상황으로 전개를 시켰다. 뭐 이란 너희는 좀 맞았으니까 한 대 더 맞아라. 약이 된다. 뭐 이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더 이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독자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미국의 어떤 의도를 의심을 한다거나 또는 네타냐후 뒤에 있는 유태인 지지 세력들, 유태인 자본이 그런 것을 그런 방식으로 의심을 한다거나 이러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게 돼 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합의 그리고 두드려 맞는 이란과의 합의가 분명히 중요했다. 근데 언론을 활용한 것이다. 언론을 이 정도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주면은 내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침소봉대해가지고 세상에 전쟁이 날 것처럼 길게 날뛸 것이기 때문에 나의 효과는 충분하다. 그런 효과를 네타냐후를 누르고 네타냐후를 뒤에 지지하는 트럼프도 힘겨워하는 유택의 자본들을 누르는 데 쓴다. 그리고 동시에 전 세계 기득권 언론들을 누르는 데 쓴다. 자기 발등을 스스로 찢게 만든다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 평화를 위한 시간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을 지금 아까 보여드린 MBC에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요.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이런 이제 공습 뒤에 트럼프는 뭘 선언했습니다. 자, 이제는 평화를 위한 시간이 왔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참전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참전은 제3차 세계대전을 의미할 따름이에요. 자,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폭격은 미국에 있어서 대단히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 있어서도 그렇다. 그리고 이란한테 강력히 요구했다. 이 전쟁을 끝내라고. 이건 하나만한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꼭지. 근데 이거를 언론이 실어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이것을 의심하는 기사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언론의 구도로서는. 자,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꼭지에 CNN이 보도하기를 현재로서는 트럼프는 추가의 공격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이게 MBC가 이야기한 전쟁에 부합되는 내용입니까? 참전에 부합되는 내용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예. 그런 제목을 뽑은 데 있어서는 MBC는 충분히 비난마다 분명하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내서 이란을 통쾌히 부순했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 혜택은 이스라엘이 보고 또 미국에 있었던 군산복합체나 딥스테이시 그동안 격렬히 원해왔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란을 폭격하라. 바이든 때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어제도 쭉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스탠스가 전혀 아니에요. 왜 그 비난을 하지 않죠? 전쟁을 하지 않겠다든 바이든이 바보처럼 발생시킨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을 내가 다 막아내겠다, 다 중단시키겠다라는 그의 공언을 갖다가 스스로 뭐라고 할까? 시궁창에 갖다 버리는 그런 행동이라고 왜 지적하지 않습니까? MBC의 말대로라면 그런 것인데. 네. 자, 추가의 공격 계획은 없고 CNN 보도 계속합니다. 테헤란과 협상에 대해서 테헤란이 협상에 대해서 반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협상하고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공격한다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바로 이란 대표단이 오만으로 비행기 타고 갔었죠. 오만은 여태까지 미국과 이란이 서로 핵 협상을 하던 장소입니다. 어제 푸틴이 언급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제스처라는 겁니다. 제스처. 근데 크죠. 언론이 보도할 때 지금 길길이 날뛰는 거 보십시오. 예. 자. 제 마지막 내용은 이런 겁니다. 트럼프가 뭐 2주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이란에 대한 폭격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특히나 포도에 대한 폭격은 배제하지 않았다. 저는 이거 도드라진 내용 아니라고 봅니다. 2주 내에 협상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게 가장 도드라졌죠. 거기에 폭격까지 할 줄은 몰랐죠.
협상을 이제 시작하는 마당인데 북격부터 하고 시작하겠다. 협상 전술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그러고 거기서 이란이 떨어져 나가서 나는 미국 니미츠 항모를 공격하거나 중동의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 어떡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이 이 폭격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러면 미국 지상군이 와야 돼요. 자,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내가 한번 때리는 거야. 한 번만 맞아줘. 너한테 좋은 거야. 라고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통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런 통화 후에 이스라엘한테는 그냥 통보만 한 겁니다. 우리 공격할 거야. 라고. 비중이 제일 떨어진다고 봅니다. 흘러가는 맥락을 봤을 때. 자, 그 다음. 외교를 포기하느냐, 이런 주제로 또 꼭지를 뽑았네요. 자, 이 공습 전에 미 국무장관인 마르코 루비오가 유럽에 있는 그들의 동맹국들하고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 뭐라고 했느냐면은 미국은 외교적인 해법에 집중할 거다. 결국은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자, 겉으로는 때렸지만 내용은 야, 이거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때린 거야. 이런 건 언론에 주요하게 보도되지 않죠. 이런 타스 통신 아니면. 그렇지만 뒤로 그들 우방국들이 오해할까봐 혹시 이거 우리 전쟁 벌일 거 아니야. 근데 다시 한번 MBC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전. 이겁니다. 자, 한 이틀간에 걸쳐서 마르코 루비오는 영국, 이태리, 사이프러스, 프랑스, 스웨덴 등들과 이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자, 이 사이프러스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는 장소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사이프러스가 이게 왜 들어갔을까? 왜냐하면은 사이프러스에는 아마 G7 쪽에서 쓰는 공항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가 이란에 폭격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 기착지로 쓰여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이프러스가 여기에 예외적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제네바에서 이란의 외무상인 아바스 아라치가 유럽의 대표단들과 만났는데 어떤 성과는 없었다. 그런데 이것은 핵심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기서 성과가 있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왜냐? 폭격을 하면서 미국 외무장관이 유럽 동맹국들한테 우리 전쟁할 건 아니야. 외교적으로 해결할 거야. 이랬는데 아라치가 이란 외무상이 또 유럽 국가들하고 어떤 해결책에 어떤 방향에 토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종류의 해결책에 도달했다. 그러면 공격한 트럼프가 신경 써서 공격한 그런 뭐랄까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죠. 맞죠? 이건 어긋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어긋나야 된다면 이란이 어긋나는 게 맞죠. 예. 그다음 이스라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언급해놨는데. 자, 이게 보면은, 오늘 보면은 뭐, 이란이 다시 보복 공격을 해서 사이렌이 울리고 이스라엘에 그것이 꼭, 미국의 폭격에 대한 저항으로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비추어지는 여러 가지 보도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예, 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보냈거든요. 예, 그것은 그냥 조회수 올리려는 사악한 그런 영상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최초로 6월 13일 날 이란 이스라엘 간의 분쟁이 발생한 이후로 이란이 공격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공격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죠. 처음으로 24시간 이상에 걸쳐서 공습 경보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자, 이란이 미국의 공격을 받고 적극적인 대응을 이스라엘 쪽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하루에도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이런 적이 많았죠. 처음이라잖아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22일이죠. 그 한 10일째 계속 탄도탄구와 드론을 위해서 공격했는데 미군한테 공격을 받은 날 오히려 대응을 안 했다. 미군 기지 공격받았다는 내용은 당연히 없죠. 그거 공격받았으면 대스특필 됐겠죠. 이미 아무리 주말이라도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란과 교감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밑에는 뭐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어떤 공습에 대응해서 민간인들한테 여러 가지 제약 활동 제한을 걸었다는 겁니다. 뭐 데모 못하게 하고 또 핵심적인 일이 아니면 비즈니스 좀 누그러뜨리고 조심해라는 겁니다. 즉 뭐냐, 이란의 보복이 더 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근데 오늘 하루 동안만큼은 예상과는 다르게 이란의 보복이 없었다. 미국이 공격을 받고도. 예. 자, 그 결과적으로는 이거예요. 미군의 폭격은 멋진 비행기를 동원해서 멋진 폭탄을 가지고 잘 알려진 핵시설을 공격했지만 피해는 없다예요. 제가 봤어요. 네. 자, 그럼 이 폭격이 이란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냐, 네타냐후를 제압하기 위한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푸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리고 언론은 물꼬를 터진 대로 언론 기사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리 가라면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저쪽으로 틀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적 진실과는 무관하게 이 사안에 있어서. 네. 자, 그리고 정리하는 내용이죠. 10일간의 분쟁이 있었는데 이 사안은 6월 13일 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이 됐죠. 자,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의 핵과 핵미사일 프로그램들을 파기하기 위해서 공격한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내걸었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란은 거기에 대해서 보복 공격으로 맞섰다. 탄도탄과 드론을 통해서. 러시아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했고 러시아가 개입해서 중재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가 있다. 자, 6월 19일 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정리를 한 겁니다. 제일 마지막 줄이 제일 중요합니다. 6월 19일 날 러시아의 외무부의 대변인인 마리아 자카로프가 이렇게 미국에게 경고를 했다. 이때가 아마 이제 트럼프가 G7 밥 먹다가 집에 간 그때일 것입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 그렇게 만약 관여를 하게 되면은 여기 쌍따옴표로 되어 있죠. 진실로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미국한테 부정적인 또는 세계 평화에 부정적인 그런 결과들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자, 이때부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블러핑 작전을 같이 시작하게 했다. 그리고 이에 러시아의 강력한 반응은 신호탄이었고, 일단 트럼프가 밥 먹다 집에 간 게 신호탄, 그 다음 러시아, 그 다음 주변의 아랍의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다 손을 들고 일어났죠. 네타냐후 위축됐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유택의 자본들도 위축됐어요. 그리고 세계 언론들 이게 도대체 뭐지? 장난치나? 그런데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났는데도 밥 먹다 말고 가놓고도 아무런 행동이 없어요. 그러면서 슬슬 이런 내용이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이라는 핵무기 없어. 예?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의도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공격하는 신용을 했다. 언론은 꽉 잡혔다. 논리적으로 그들이 정확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걸 알고 있지만 이렇게 보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트럼프가 전체 상황의 주도권을 더 확실하게 탁 움켜쥔다. 이번 한 번의 공격으로. 원래 이스라엘이 원했던 그런 공격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고, 오히려 트럼프가 밥 먹다 집에 간 이후에 발생했던 오만에서 이란과 미국의 협의는 이것을 위한, 이번 폭격을 위한 협의가 아니었을까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다. 자, 한 사람의 의견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제가 이게 잘 정리된 현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란을 제압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은 분명해요. 미국의 폭격으로. 앞으로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전쟁을 할 의사도 없다예요. 예. 자,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가로 궁금한 것은 이것을 왜 하필이면 토요일 날, 현지 시간 토요일 날 폭격을 했나? 이것이 세계 만방에 잘 알려지기를 바라고 정당한 일이라면은 세계적으로 언론이 되게 조용한 토요일 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일요일 아침에 일이 발생하니까 지금 언론의 보도가 제대로 된 분석 기사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폭격했다는 게 중요하고 깊이 분석하려고 하지 마, 이 이야기입니다.
타스처럼 깊이 분석하지 마. 타스는 너무 깊이 분석하네. 이런 겁니다. 이 의도가 깊이 알려주는 거 원치 않아. 그냥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다. 이것만 그냥 보도해, 알아서. 예. 그리고 이스라엘과 협공을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일회성이라는 거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예. 자, 이런 내용이 있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오늘 다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이란의 대통령이죠. 이란의 대통령은 우리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이것은 일단 협상을 하는 입장에서 또 미국의 공격을 받은 입장에서 오히려 이란의 입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 지가 이번에 공격을 안 했으면은 미국이 말리는 형세가 됐던 거거든요. 이스라엘 공격을. 그러면 이란이 양보를 해도 되지만 지금 미국이 공격을 하는 입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란의 협상력은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른 당연한 이제 언급이라고 보고요. 가운데 보면은 이제 러시아 2인자라고도 볼 수 있는 메드베데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이란 양쪽 다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된다. 이것은 누구한테 더 불리한 내용입니까? 이란은 핵무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봐서는. 이것이 이란이 내건 조건일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건. 이것이 왜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가운데서 끊어졌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밀고 들어와서 공격을 할 수 있었는지, 그걸 설명해 주는 거라고 봐요, 가운데 내용이. 즉 이란의 요구 조건은 뭐였느냐? 우리의 적대국인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핵무기를 없애라 그러면 어떡하라는 이야기냐 도대체. 용납할 수 없다, 그것은. 이래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란의 기준점하고도 맞지요? 결과적으로 이번 폭격을 통해서 이란의 협상력은 올라갔다. 우리는 포기 못한다. 미국까지 폭격을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 포격 못한다. 그럼 다시 트럼프는 이렇게 돌아갈 공산이 커요. 3차 대전 할 수도 있잖아. 당장 내일부터 러시아를 위시해서 많은 나라들이 지난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미국을 비난하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들로 불부터 올라올지 몰라요. 진짜 3차 세계대전 날 것처럼. 그럼 결국은 이스라엘의 협상 포지션이 불리해진다. 자, 그래서 최소한 이란이 미국과 핵 협상에서 요구했던 게 그거다. 너랑 나랑 그래, 우리가 뭐 미국을 위해서 핵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럼 내가 포기할게. 그럼 미국이 내가 그에 반대 급부를 줄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끝나지 않는다. 한반도는 다르다. 자, 메드베데프가 툭 던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크거든요. 이란은 미국과 핵 협정을 통해서 물론 이란도 핵무기도 뭐 있는지 또 향후 개발한다면은 미국을 겨누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한반도의 북쪽에 있는 북한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니다. 자, 이란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알았어, 나도 너희랑 핵 협정 맺고 우리도 좀 개방된 세상에 살고 싶고 그게 흐름에 맞는 것 같아. 그렇지만 너희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컨트롤 못하잖아. 이번에도 봐, 우리가 협상이 좀 어긋나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공격해 보잖아. 그런데 우리가 너희들만을 믿고 핵무기를 뺄 수는 없을 것 같아. 자, 이것이 실제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의 경우에는 남한이 핵무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하고 미국하고만 비핵화를 전제로 종전선언을 하면은 또 남쪽과 북쪽은 하나의 민족이니까 탁 붙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러시아 세력과 미국이라는 해양 세력이 만날 수 있어요. 중국을 견제하면서 새로운 경제에 부흥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전 세계 경제를 들썩일 수가 있어요. 최고의 노동력과 최고의 미래 기술들이 만날 수 있거든요. 엄청나게 거기는 우리 한반도는 자연스럽고 쉬운 곳입니다. 많은 고민들을 오랫동안 해왔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이란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란의 적인 이스라엘이 남한과 달라요. 핵무장을 하고 있거든요. 한민족도 아니에요. 철천지 원수로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공격을 받으면서 이것이 부각된 거예요. 이란이 요구하는 협상은 이스라엘의 비핵화까지 포함되어 있구나. 양쪽의 비핵화다. 그게 공평하지 않느냐. 이걸 요구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란이 한 방 맞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는 이란을 치면서 좀 더 상황에 대한 장악력이 필요했을지 모른다.
이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이게 딱 불거져 러시아 측에서 불거져 올라온 걸 봤을 때는 이게 쟁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네타냐후가 물러난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고, 거기에 입장이 취약해진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지금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